안녕하세요. 혹시 춘배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종종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뭐 뜻도 좋고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1년생 갓 태어난 아가가 이 이름이라면 어떠실까요? 네, 저희 시부모님이 제 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집안 싸움을 하고 아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제 분통 터지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외동딸이며 남편 쪽엔 비혼주의 신호가 있습니다. 양가 개혼이죠. 친구 소개로 우연히 만나서 둘 다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귀었는데 황금 같은 인연인지는 몰라도 만나자마자 저와 남친 둘 다 너무 일이 잘 풀렸어요. 저는 운 좋게 초봉 3,800만 원 정도로 잘 나가는 무역회사에 합격해서 취뽀를 했고, 남편은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매일 야근시키던 힘든 부서에서 벗어나 건강도 되찾고 비교적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황이 좀 안정을 찾고 남편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두 분 다 연금 받으시는 직장을 퇴직하셨기에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 서로 확인했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양가였기 때문에 물 흘러가듯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다만 제가 조금 걸렸던 것은 저희 부모님은 50대 초반이시고 시부모님은 70대 초중반이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보다 8살 정도나 많고 게다가 남편이 막둥이여서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연세에 비해 꽤나 열린 마인드이신 줄 알았어요. 제 어깨에 작게 타투가 있는데 같이 찍은 사진에서 그걸 보셨나 봐요. 솔직히 어른분들은 문신에 대해 선입견이 있기도 하실 텐데 제 타투가 예쁘고 스타일리시하다고 하셨댔고, 평소에도 남편한테 말하기를 늘 저한테 잘하라고 하셨답니다. 제 생일 때 저 미역국 끓여주라며 꼬깃꼬깃 종이에 요리 방법도 적어주셨고, 남자라도 살림할 줄 알아야 한다며 어머님이 남편 붙잡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나 살림에 일가견이 있는 남편이에요. 가끔 연애 때 남편 차에서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부모님과 통화할 때 제가 옆에 있다고 하면 너무나 살갑게 말 걸어주시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 그냥 헤어져 버리라며 우습게 농담도 하실 정도로 연세치시군 유머도 있고 깨어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걸렸던 건 남편이 저 만나기 직전 사귀던 여자와 파혼을 한번 했다고 고백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게 그 이유라고 했어요. 결혼 코앞까지 갔던 거니 약간의 찝찝함이 없진 않았죠.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를 딱히 힘들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예물 예단은 모두 저한테 맞춰주시고 부담 안 주셨으니까요. 다만 아버님 친지분들께 인사를 많이 다녀야 했던 게 살짝 고됐었네요. 집안 가풍을 좀 중요시 하셨어요. 1년에 제사를 10번 하신댔고, 남편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이유가 집안 대대로 학렬에 맞춰 아들 이름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라네요. 고모 할머니도 많으시고 여러 당숙 어르신 등 남편 집 특성상 워낙 혈연 중심이고 위아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 저는 뭐 거의 처음 들어본 호칭에 아주 먼 친척 어르신들께도 남편이 안부 전화를 정기적으로 드릴 정도랍니다. 솔직히 제사 10번 있다는 얘기에 결혼 생각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본인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큰 집에서 하는데 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까지 물려 내려올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집에 일손이 많아서 나중에 결혼하면 저까진 절대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가 다 맡겠다며 각서도 써줄 수 있다고 했네요. 이건 상견례 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못 박다시피 했어요. 저희 집은 좀 독립적인 편이고 친척들 왕래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결혼하면 시가 수많은 어르신들 챙기는 것과 제사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시아버지도 손살에 치며 설날이나 추석 때만 얼굴 비추면 된다고 가뜩이나 맞벌이이고 제가 회사 다니느라 고생하는 것 아는데 제사 참여까지는 걱정 마시라 하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아니까 어르신들까지는 시부모님 선에서 적당히 챙길 거고 저한테까지 큰 부담 주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인데 그렇게 말씀 주실 정도면 정말 생각이 많이 트이신 시부모님이셨죠. 감사했어요.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친정에서 극구 거절했어요. 깔끔하게 반반씩 내서 공동 명의 해주자고요. 친정 아빠가 저한테 나중에 목소리 낼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친정이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반씩 해주는 게 뒤탈 없다 하셨어요. 가정과 가구만은 시댁에서 해주시겠다 하셔서 5천만 원 정도 받아 필요한 것들만 샀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하시며 따로 저한테 1,0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저도 시댁에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렸고 시댁에서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며 환영해 주셨어요. 이렇게 별 잡음 없이 순탄하게 결혼했고 저는 시부모님 이쁨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기에 저도 두 분이 진심으로 좋았고 시부모님께는 제가 먼저 연락도 자주 드렸어요.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늘 제가 먼저 전화했는데 이 정도면 제 또래들 중에서도 제법 잘하는 편이거든요. 시댁에도 별일 없으면 한 달에 1번 정도는 늘 선물 사들고 갔었고요. 가서도 시댁 일 자처해서 돕고 애교도 부리며 꽤 살뜰하게 시부모님 대했다고 자부합니다. 시누이께도 먼저 연락도 드리고 서울에서 따로 만나 밥도 서너 번 먹을 정도로 저는 시댁과 사이가 좋았어요. 시댁에서도 제가 또래 며느리답지 않게 싹싹하다며 좋아하셨고요. 아무튼 그런 사이였는데 틀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임신하면서예요. 남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아이를 많이 기다리신 눈치였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남편이 먼저 커트해주는 덕에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으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도 어차피 아이를 가질 거라면 빨리 낳고 키워서 복직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고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자연 임신하게 됐어요. 소식 듣자마자 시부모님과 시댁 어르신들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큰댁 아들 셋이 하나같이 모두 손녀딸만 낳아서 집안 어르신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차였답니다. 대는 이어야 하는데 줄줄이 딸이니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아들이길 바라며 엄청 기대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아이 한 8주쯤에 시댁 저녁 식사 때 들었는데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세상에 무슨 아들, 딸이 중요한가요? 임신 초기라 그런지 기분도 많이 나빠졌어요. 그치만 상딸이 휘어지게 차려주신 식사 자리에서 시종일관 웃으시며 저에게 이것저것 좋다는 음식을 계속 내어주시는데 그 앞에서 차마 불쾌한 티를 낼 순 없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그럼 이제 딱 아들만 낳으면 세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약주에 취하신 시아버지가 은연중에 마음의 소리를 내비치시곤 황급히 입을 다무셨지만 이미 늦었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목 빠지게 아들 손자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 네. 아들이었으면 좋으셨겠어요? 저는 아들, 딸 다 상관없는데. 제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풀 죽은 듯이 말하자 시부모님이 가시방석 앉은 듯 저를 달래려 노력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그렇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아들 손주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아, 그래. 뭐 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예뻐해 줄 사람들이니? 아, 뭐 그건 아니지.
그러자 남편이 더 방방 뛰면서 시부모님한테 절대 아들 타령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길래 제가 뭐 더 나설 것도 없었네요. 시아버지도 그냥 실언했다 하시며 저한테 사과하셨고, 저도 오히려 그런 시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성별은 12주 초음파 검진에서 알 수 있어요. 12주 검진 날 시부모님께서 아침부터 전화를 하셔선 이따 진료실 나오자마자 바로 결과 알려달라고 하시고, 오갈 때 모범 타고 가라며 제 통장으로 50만 원이나 넣어주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누가 봐도 아들이길 바라는 분들 반응이셨기에 기분이 썩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네, 시부모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던 아들이었죠. 시부모님께 너무나 좋은 소식일 테니 먼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보다도 먼저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예상대로 아들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두 분이 정말 흐느끼시듯 말을 못 이으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달게 아들 손자를 기다리셨나 하는 마음에 고개까지 갸웃할 정도였죠. 너무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계좌엔 시아버지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찍혀 있었네요. 저녁에 소고기 사 먹으라면서요. 모르겠어요. 딸이었으면 이렇게 해주셨을까 싶은 마음도 들면서 싱숭생숭. 물론 감사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거의 여왕이었습니다. 시할머니 포함 시댁 어르신들께 매주 선물 택배를 받았네요. 저 용돈 주라며 시부모님 편으로 돈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께서 우리 살려줘서 고맙다라고까지 하셔서 어안이 벙벙했네요. 그렇게 저는 많은 어르신분들의 관심 속에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꽤 불러와 만삭 소리를 듣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 배 불러서는 저더러 시댁까지 올 필요 없다며 만남도 자제하셨죠. 아가, 회사는 만삭까지 다닌다고? 네, 어차피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쓰면 동료들한테도 민폐예요. 요즘 바쁜데 마지막까지 할 거 다 해놓고 가야죠. 힘들진 않겠니? 정 뭐 하면 그냥 회사를 간도. 월급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매달 150만 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아, 그나저나 아범한테 얘기 들었지? 딱 우리 손자 차례에 배를 넣어야 하잖아. 네? 돌림자 말씀이세요? 솔직히 아들이라고 얘기 듣자마자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이셨기에 돌림자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같은 부서 선배 언니들이 돌림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저도 미혼 때부터 봤었거든요. 딸은 보통 그냥 넘어가지만 아들은 얄짤없이 돌림자 써야 한다며 골머리를 싸매더라고요. 투쟁 끝에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자식한테 붙이는 선배들도 많았지만 시댁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온다니 어쩔 수 없다며 자식 이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 사정 아는 부서 선배 언니들이 자기 일처럼 걱정했었죠. 이대리는 꼼짝없이 돌림자 넣겠다. 엄청 기다리던 아들 손주라며. 제사도 많고 그런 집인데 학렬 안 따지게 생겼어? 처장님, 저 너무 걱정돼요. 이상한 이름 지어오시면 어떻게 거절해요 또. 괜찮아. 그래도 꽤 트이셨다면서 잘 넘어갈 거야.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난한 이름이면 그냥 지어오신 대로 하는 것도 좋고. 박 과장님 봐봐. 돌림자 받아오신 거 엄청 촌스러운 이름인데도 군말 없이 지었더니 시부모님이 차를 바꿔주셨다네. 저는 뭐 대가 바라는 건 없고요. 제 아들 그냥 이쁜 이름 갖고 살길 바랄 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평생 나를 대표하는 글자잖아요. 뜻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부르기 쉽고 분위기도 좋은 이름을 꼭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조인성 이름이 조두팔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탑스타가 되었을까요? 암튼 일하다 잠시 짬나면 남편과 카톡하면서 아들 이름에 대해 상의하며 행복한 고민을 했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저도 두어 가지 이름을 정리해뒀던 상태였고 남편이 시댁에도 말해두겠다고 해서 저는 남편만 믿고 있었어요. 암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이렇게 다짜고짜 돌림자 얘기를 꺼내시니 갑자기 식은땀이 딱 나대요. 그런데 돌림자에 무려 배를 넣어야 한다고요? 게다가 이번엔 끝자 돌림이라 끝에 배가 와야 한다며 듣자마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뭐 이상한 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많이 하는 글자도 아니잖아요. 배자가 들어간다고요? 배요? 배 넣어서 이름을 만들어야지. 우리 집안에서 잘하는 장명가 선생님한테 100만 원이나 드렸어. 아주 잘 지어달라고 많이 드린 거야. 이름 나오는 대로 말해줄게. 네? 저희도 아들 이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어? 에이, 우리 쪽 첫아들 손주인데 당연히 촌수 따져 학렬대로 장명받아 지어야지. 이것만큼은 새아가가 양보해야 하는 문제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려해줬잖니.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혹시 남편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말했더니 안 된다고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찌 그래. 제일 중요한 이름 문제인데. 돌림자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지. 우리 손자 태어날 날이 코앞인데.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은 제 아이예요. 어미인 제가 이름 지을 권한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 뭐? 아니 권한이 무슨 말이야. 우리 쪽 첫 아들 손주라니까. 하며 절대로 이름만큼은 당신들께서 지어야 한다며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냐며 언성을 높이시대요. 이 집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름만큼은 무조건 돌림자 받아 집안 대대로 의뢰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지어진다며 이 가풍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거의 10분을 전화기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다가 제가 지금 이 통화 힘들다고 울먹거리자 그제야 아차차 하며 전화 끊자고 미안하다 하시는데 전 이미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은 상태였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중간에서 못 막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돌림자 때문에 촌스럽게 이름 지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평생 스트레스 받았다며 자기 자식만큼은 저희 부부가 이름 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돌림자 절대 안 쓸 거니 안심하라고 부모님 더 설득해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이좋던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났고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엄청 화내셨죠. 이름은 부모가 지어야 한다며 제 남편에게 중간 역할 똑바로 안 하면 우리 딸 다시 데려올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그저 죄송하다고 사죄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면서 손잡고 울기까지 하길래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일단 이름을 어떻게 받아오시는지 보고 나서 투쟁을 하든 뭘 하든 하자고 했네요. 제가 돌림자에 대해 목숨 걸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이름이 나오면 그것 역시 저희 아들 잘 되라고 지어오신 이름일 테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생각해 봤어요. 배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면 배현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성이랑도 딱 맞아떨어지고 현자가 들어가니까 들었을 때 그렇게 촌스럽다는 느낌은 안 나잖아. 다른 글자 다 넣어봤는데 이게 제일 나아. 아니야, 됐어. 돌림자 안 써도 돼. 우리 아이 당신이 10달 배불러 목숨 걸고 힘들게 낳는 거잖아. 성도 내 성 따르는데 이름 정도는 당연히 당신이 지어야지. 돌림자 무시하고 그냥 당신이 짓고 싶은 이름으로 자식 이름 만들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남편 덕분에 고맙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남편 품에 안겨 울었네요. 어느 주말 늘어지게 낮잠 자고 있는데 남편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어요. 남편이 작은 방에서 문 닫고 통화하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하며 문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와 돌림자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글쎄 그 장명가에게 받아온 이름이 글쎄 춘배라네요. 여기다 저희 남편 성까지 밝히면 신상 다 드러나서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성도 워낙 특이해서 진짜 놀림거리 그 자체인 이름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죠. 100만 원 주고 받아온 이름이 춘배라니. 2021년에 태어난 아기 이름이 춘배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전화해 통화했죠. 아버님, 춘배라니 말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촌스럽지 않은 선에서 돌림자 넣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춘배라뇨. 저희 아이 평생 놀림 당해요. 놀림? 뜻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선생님이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 내놓으신 거야. 우리 집안에 봄 기운이 부족하단다. 이것저것 다 넣어도 춘만한 글자가 없다셔. 우리 손자 이름 춘배로 지으면 우리 가문 대대손손 안 되는 일 없이 승승장구한댄다. 우리 손자도 대통령만큼 큰 사람 되고 한자 획수에도 딱 맞아. 집안에 봄 기운이 없어서 봄춘자를 넣는다고요? 듣자마자 솔직히 어떤 돌팔이 사기꾼한테 당하신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네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죠. 요즘 애들 이름 줄줄이 알려드리면서요. 그랬더니 이름 이쁘게 지어서 뭐 하냐십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가문의 줄기와 뿌리이고 그게 곧 중요한 의미라시며 춘배 아니면 절대 안 된다시길래 저도 화가 나 소리쳤어요. 아버님, 요즘 애들 다 잘났어요. 전부 다 잘나고 다 무지 사랑받고 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자존감이 경쟁력이에요. 저희 아이 이름 가지고 놀림받아 자존감 떨어져서 평생 기죽어 살면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너무한다. 설마 우리가 손주 잘못되라고 이름 그리 지어오겠느냐? 아버님, 엄마인 제가 싫다고요. 아이를 낳는 제가. 네가 뭔데? 겨우 며느리 주제에? 하며 드디어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듣다 바로 전화 빼서 아버님께 한 소리 하대요. 아버지, 겨우 며느리 주제란요.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솔직히 저희 자식 이름 부를 날이 부모인 저희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더 많으시겠어요?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파운드 모자라 이제 이혼까지 시키고 싶으세요? 나발총 마냥 쉴 틈 없이 말하던 남편이 순간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그리고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제 배를 어루만지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뿌리치고 방금 왜 갑자기 파혼이라는 말이 나오냐고 물었죠.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한번 파혼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상견례장에서 시아버지 때문에 파혼했답니다. 집안 가풍 운운하시며 저희 남편이랑 결혼할 여자는 집안 어르신들께도 한 달에 한 번은 전화 드려야 하고 명절은 물론이며 연휴 때도 전국 방방곡곡 계신 당숙 어르신들까지 다 들여다보며 살아야 한댔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나이가 많아 힘드시니 이제 며느리가 제사에 불려다니며 큰 집 가야 한다고 1년에 10번씩은 비워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으셨다네요. 황소고집을 드러내는 시아버지와 시할머니 모습에 당시 결혼하려던 여자와 그 부모가 학을 떼며 파혼을 선언했고 충격받은 남편이 제대로 부모님 교육을 시켜드렸답니다. 아들 장가가는 거 보려면 제발 시대 흐름에 맞게 가치관 바꾸시라고. 바꾸시는 게 어려우면 연기라도 하라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랑 얘기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짐 싸갖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할 듯 열을 내셔서 간신히 진정시키고 제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인 병가도 내고 남편한테 오는 연락도 씹으며 그렇게 친정에서 마음 추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하신다고 마음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자마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신경 쓰지 말고 당분간 아이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아무 생각 말라며 시아버지 잘 설득해보겠다 계속 사과하신 덕분에 저도 마음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아이를 낳았어요. 전치 태반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낳았고 낳고 나서도 수술 후유증과 후배아리로 고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못 오셔서 사진이랑 동영상만 양가에 보내드렸는데 어찌나 애틋해 하시던지 시아버지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더는 그놈의 춘배 얘기 안 하시길래 저도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그냥 좋게 좋게 알겠다고 했네요. 참, 아이 이름은 함께 더불어 이롭게 살라라는 뜻으로 장명소에서 출생일자 넣어서 받아온 것 중에 마음이 가는 걸로 골랐습니다. 흔하지도 않으면서 딱 들었을 때 멋진 이름이라 남편도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똘망똘망한 아이 얼굴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그야말로 찰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출생신고까지 하고 3주 조리하고 집에 왔어요. 시부모님도 저희 퇴원하는 날 딱 맞춰 집에 오셨죠. 보자마자 저희 아이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뻐 죽겠다면서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우리 소중한 보물 춘배야,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러시대요. 남편이랑 저랑 기겁을 하면서 웬 춘배냐고 이름 저희가 이미 지었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물론 시어머니까지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좀 기다리지 그랬냐면서 시아버님이 그러시대요. 니들이 결국 사고를 쳤구나. 어르신들 낯을 어떻게 뵐라 그래? 내가 미치겠다 아주. 당장 바꿔. 아버지, 뭘 바꿔요? 이미 신고했어요. 애 이름이 춘배라니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전화며 문자는 보내는 족족 무시하셨잖아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곤 무슨 상의를 해요, 아빠? 네가 진짜 돌아도 제대로 돌아버렸구나. 개족보 만들 셈이냐? 너 유산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거지? 유산이요? 하! 남편이 기가 찬 듯 시아버지를 봤어요.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너한테 가평 산 주신다고 명의 돌리는 것도 알아보시던데 너 어쩔 거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나도 돈 한 푼 못 주지. 네,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가로막아 아버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뜻 무시하시고 독단적으로 나오시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가정 이룬 어엿한 부모예요. 저는 극간 며느리가 아니라 이 아이 인생을 책임질 엄마고요. 저는 가풍보다 저희 아이 평생 놀림 안 당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아이 안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니 시부모님께서 그저 혀만 끌끌 차시대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춘배라는 애는 없으니 다른 집 가서 찾아보세요. 뭐? 남편의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남편 등짝을 팍 치시더군요. 못난 놈이라면서요. 저도 한마디 했죠. 춘배라고 계속 부르실 거면 이제 저희한테 오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오지 말라고? 네, 춘배가 아니라서 저희 아들 못 보여드리겠네요. 나가주세요.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다가 말없이 저희 아들 보시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시곤 계속 애틋하게 뒤돌아보시며 나가시더라고요. 끝까지 잘 생각해보라며 춘배라는 이름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 와중에 갑자기 신혼집 사주신다는 시댁 거절한 친정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대요. 제가 나중에 목소리 낼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셨던 아빠. 만약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주셨던 거 그대로 받았으면 이렇게 나가달라는 말씀도 당당히 못 드렸겠죠. 신우랑은 사실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지고 나선 서로 연락 못 했었거든요. 시부모님 그렇게 가시고 나서 문자로 연락 오대요. 아이 낳은 거 축하한다며 고모가 책임지고 춘배 안 되도록 막겠다며 문자 보고 웃었네요.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셨대요. 저도 시부모님이랑 혹시라도 같은 입장이라고 오해할까봐 제 스트레스 배려해서요.
제가 시부모님이랑 심하게 싸웠다고 아이 안 보여드린다고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리실 거라며. 네, 저는 조부모님이 손자 이름 지어주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륜 담긴 사랑으로 지어주시는 소중한 이름이실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지어주시는 제 아들 이름은 얘기가 좀 다르네요. 아들 잘 되라는 의미보단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 지어지는 이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대와 완전히 역행하는 이름이잖아요. 제 아들이 유치원, 학교 들어가서 불릴 이름인데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것들은 일체 생각 안 하신 듯합니다. 아무튼 아이는 이제 50일 되었고 저는 친정과 남편 덕분에 산후조리 잘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살 오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2번 전화 오시는데 남편이 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 안 하시면 며느리고 손자고 평생 못 보게 하겠다며. 사과는 하기 싫지만 저희 아이는 보고 싶어서 아주 애가 달아 못 견디시겠나 봐요. 얼핏 듣자 하니 족보에만 춘배로 올리시겠다고 하던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산후조리와 아이 키우는데 열중하고 있어요. 다 잘 되겠죠. 가뜩이나 참 부족해서 힘든데 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신경 안 쓸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번화가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한 지 2년 정도 되었네요. 젊은 여자 혼자 핸드폰 가게 한다고 하면 편견들이 많으신데 저 중견기업 퇴사하고 오랜 고민 끝에 차린 가게고 나름 수완이 좋아 잘 될 땐 월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찍으며 가게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실수령 월 340만 원 정도 받았었고 나름 살뜰히 모아가며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또래치곤 모은 돈도 많아요. 3억 정도 모았네요. 이렇듯 나름 능력 있는 저인데 진짜 이상한 예비 시어머니 만나서 잔뜩 무시받고 어이없는 말 들어서 그대로 파혼했네요. 회사 다닐 때 다른 부서 1살 연하 후배와 우연히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절대로 사내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주의로 7년을 다녔지만 남친과 가까워졌을 땐 이미 퇴사를 결심한 상태라서 좀 사귀어도 좋겠다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같은 동양 사람이라 이야깃거리로도 공통 분모가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엄청 착했습니다. 저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저한테 단 한 번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어쩌다 다투게 되었을 때도 본인 주장 안 세우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잘못한 점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남녀 역할 구분 없이 요리며 빨래도 참 잘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들에서 결혼할 만한 상대로 꽤 괜찮겠다 판단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사내 연애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퇴사하게 되었고 핸드폰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 준비하느라 바쁠 때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줬고 오픈하고 나서도 매일같이 제 가게로 퇴근하며 마감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가게로 진상이 와서 힘들었던 하루 끝엔 언제나 남친의 자상한 위로와 응원이 있었고 그렇게 꽤 오래 만나면서 저도 점점 심적으로 기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를 엄청 호되게 당했고 저희 아버지가 좀 이기적인 편이라 그런 엄마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보며 자랐던 터라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죠. 그런 제가 결혼하고 싶게 마음을 바꿔준 사람이었네요. 남친도 저를 그냥 가벼운 연애 상대로만 만나는 것 아니라고 넌지시 결혼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길어지며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집에 프로포즈 받았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엄마가 제일 먼저 물으시더군요. 그 집 부모님들은 아직 못 만났지? 당연히 아직 못 뵀지. 얘기는 가끔 들었어.
뭐 하시는 분이래? 성격은 어떠시고? 예,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시부모야. 엄마 못 봤어? 평생을 맘고생했던 거? 하며 한숨을 푹 내쉬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며 아빠는 헛기침을 하며 초치게 그런 소리를 왜 하냐며 핀잔 주셨죠. 그러고 보니 남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남친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게 맞긴 했어요. 같은 고향 분이신 것과 남친 아버님이 재단에서 근무하신다는 것, 그리고 남친 어머님이 요리를 엄청 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아버님은 말이 별로 없으시다. 그 정도만 알았었네요. 뭐 차근차근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남친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 그 부모님도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했던 것 같네요. 남친과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알콩달콩 기분 좋은 상의를 하던 시기였어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예전부터 본인 누나보다는 본인이랑 성격도 잘 맞고 편안해 하신다며 나중에 아들이랑 살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장가 보내지 않고 평생 끼고 살고 싶다는 농담을 종종 하셨답니다. 솔직히 좀 오싹했지만 남친도 웃으면서 말했기에 그래, 그냥 애틋한 아들한테 하는 흔한 농담이겠지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자기는 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아주 나중에 혹시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편찮으시거나 하면 모를까. 두 분 다 정정하실 때는 절대 모시고 못 살지. 결혼하고 나면 내 가정도 있는데 내 부모님이긴 하지만 나도 우리 집 가장이 되는 거고 내 와이프 될 사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런 남친의 말을 듣고 꽤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다고 느꼈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얘기 나온 김에 1년 안에 식 올리자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신혼집이며 식장이며 준비해야 할 것들은 차근차근 조율해가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엄마는 남친과 몇 번 가볍게 만나봤었기 때문에 남친에 대한 믿음은 좋으셨어요. 다만 시부모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 급하게 결혼해선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아직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뵙기 전이었으나 남친이 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저를 정말 좋아하신다며 대번 결혼을 찬성하셨대요. 양가 허락은 거의 받았다고 봤어야 했죠. 남친과 얘기하면서 신혼집은 제 가게 근처 신축 빌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거기 살면서 청약 꾸준히 넣고 차근차근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기로 했죠. 남친도 나름 알뜰한 편이고 헛단데 돈 쓰는 성격이 아니라서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고 나이도 저보다 1살 어려 사회생활을 더 적게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또래에 비해 돈 꽤 모은 거거든요. 저는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었고요. 양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선 5천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 남친 쪽에선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기에 일단 그 정도로만 남친과 얘기 끝냈던 상황이었어요.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예상대로 저희 어머니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으셨죠. 호구조사 수준으로 남친에게 엄청 세세하게 캐물으셨어요. 그래요. 참, 어머님 종교는 어떻게 되시나? 네, 예전에 교회에 나가셨는데 몇 년 전부터 안 나가시더라고요. 가끔 유튜브로 성경 말씀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참, 우리는 지아한테 딱 5천만 원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 아직 결혼 안 한 오빠가 있어서 돈을 다 지아한테 줄 수가 없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지환 씨 부모님께서도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머님, 무리 되시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아 씨에 비해 모아둔 돈이 적어서 미안하기만 한데요. 살면서 제가 더 열심히 벌게요. 저희 집에서는 정확하게는 말씀 안 주셨는데 1억에서 2억 전후로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뭔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야기 끝낸 저희 엄마가 남친을 집에 보내고 말씀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번 달 안으로 확실하게 여쭤보라고 해. 1억이면 1억이고 2억이면 2억이지. 거기다 또 2억 전후는 뭐야? 엄마 촉이 좀 이상하다 얘.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남친네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여쭤보면 될까? 좀 당돌해 보이지 않나? 얘는 그런 건 자식이 알아서 물어보는 거지. 너는 가만히 있어. 불안해하는 엄마를 달래고 정 이상하면 결혼 안 하면 된다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저도 고생길 열리는 결혼은 절대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남친에게 물었죠. 속물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얼마 해주실 수 있는지 알아야겠다고요. 가능하면 빨리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남친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이 말하기를 남친 어머님이 인사 오는 자리에서 얼마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겠다 했다네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친네 집에 인사드리러 갈 날이 왔어요. 남친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본 것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잘 차려진 저녁상이었습니다. 음식 가짓수에 놀란 것도 잠시 남친 어머님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중년 연예인처럼 올림머리를 하시고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계셔서 깜짝 놀랐었죠. 남친 아버님은 그때 상갓집에 가셨다며 어머님 혼자 저를 맞이하셨어요. 처음엔 인상 보고 보통 아니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대화 나눌수록 부담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언변으로 저를 대우해 주셨고 저도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이라 하면 어른들만 당사자들을 허락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당사자들도 상대 부모님과 집안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시어머님이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하하호호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시간을 보냈고 티타임을 갖게 되었어요. 남친 어머님이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신혼집은 가게 근처로 구한다고? 네. 지금 가게는 한 10년 정도 할 생각이라 그 근처로 잡을까 해요. 가게 마감 시간이 늦기도 하고 그쪽이 인프라가 좋아서 생활하기도 좋아요. 그래, 그 동네가 좋긴 좋더라. 그러면 얼마 정도짜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제가 3억 정도 있고 현우 씨가 가져온 8천에 저희 친정에서 5천 주신대요.